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신규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당초 당국에서의 예상은 3월 13일쯤에 26, 7만 명에 될 것이다. 이 수치가 그리고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다소 좀 빗나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정점의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건지 아니면 정점이 아직 멀었는지 이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정점이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오늘 네. 숫자만 해도 어제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는 이제 40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급증 추세 자체는 좀 둔화됐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개학을 하면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는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양성률 자체가 50%를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유행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급증 추세는 아니지만 3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이 방역이 점점 완화되면서 이 정점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양성률이 50%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정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신규 사망자가 216명으로 이게 역대 최다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망자 숫자는 확진자가 급증한 다음에 한 2, 3주 뒤에 또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정점이 아니라면 사망자 숫자도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위중증 환자도 99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위중증 환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생겨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사망자, 위중증 환자 이 비율들이 즉 재택 치료를 하는 중에 위중증 환자가 되지 않고서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부분이 지금 1월 중순부터 우리가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역대 최고치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다 늘어난다는 것. 또 지금 이 통계 수치는 이미 2, 3주일 전에 한 10만 명일 때는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2, 3주가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20몇만 명, 또 3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2배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의료 체제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정점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방역 완화 조치를 좀 내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이 1시간 연장됐고 정부가 이제 이로 인한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6명 밤 11시 제한 조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 분석 정보가 없다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시에서 10시가 되면 바이러스의 활동이 달라지느냐, 10시에서 11시가 되면 그게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네. 우리의 행동 양식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9시에서 10시라고 그러면 2차 가는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지만 11시가 되면 확실하게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11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귀가하면서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에. 상황들이 네. 유행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오미크론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이 완화된다면 그 정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겠죠. 예, 지금의 위중증 환자, 즉 중환자실이 53.5%라고 그러지만 네. 병상도 2,700개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중환자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 실제로는 그 코로나가 아닌 다른 중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확진돼 있는 경우는 다 코로나 중환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격리병상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상이 과연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우려가 되는 거죠.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점의 숫자, 확진자 숫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한 20만 명대 중반이면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영국의 경우도 그렇게 피해는 컸지만 6,70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22만 정도에서 줄어들었거든요. 일본의 경우도 이 통계 숫자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진단검사 수가 적어서 통계가 좀 엉터리긴 합니다만 10만 명 정도 수준에서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국민들의 예방 접종률도 높고 방역도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이 잘해서 자연 면역은 덜 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추세라면은 3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 그런 숫자들이 유지되면서 3월이 말이 가면서
감소 추세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 네. 30만 명대까지도 정점 예상하고 계시고 3월 한 달 동안은 이 추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주제로 좀 돌아가면요. 정부가 이렇게 방역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위중증 그리고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유행 정점까지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예, 뭐 계속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치명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건 좀 그 통계의 착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은 네. 예. 사망자가 많이 나와도 이 사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일 지금 사망률이 떨어져서 지금은 0.21%까지 누적 사망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사망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는 상황이죠. 네. 근데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2,700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1,369명의 병상이 가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53.5%, 준중환자실 경우에 있어서도 58.5%. 이 증가 추세를 보면은 1, 2주 후면은 2,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는 분명히 중환자 병상 대기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병상을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 보고 사망하시는 분이 생기는 상황이 충분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네. 최악의 상황인 건데. 예, 그게 그렇죠? 최악의 상황인 것이 우리가 12월 달에 이미 겪어봤습니다. 병상이 1,200개 정도 됐을 때 1,000명 넘어가니까 벌써 그런 사망자들이 대기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델타일 때는 사실은 일반 병실부터 대기가 많이 걸려서 위중증 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일상 병상, 보통 일반 병상에는 대기가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택 치료 중에서 위중증화가 돼 갖고 급격히 사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환자 수하고 꼭 사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서 의료 체제 자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의 그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나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보건청에서 3차 접종의 효과도 한 달 지나면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교수님 보실 때 뭐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뭐 칠레처럼 일반인도 4차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일반인도 건강하다면은 3차 접종도 좀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차 접종도 좀 두고 더 해야 기간을 된다. 두고 너무 자주 할 것이 아니라 뭐 최대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고요. 4차 접종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계신 분들은 3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효과, 위중증 예방 효과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맞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가 뭐 항암 치료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초고령이다든가 할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데 비해서 그렇죠. 항체는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4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정신병원 같은 이런 집단시설들에서는 입소자, 종사자 전부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해서 이런 초고위험군의 이 여러 가지 예방 효과는 기대할 만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차 접종은 아직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런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도 나왔고요. 이런 효과 덕분에 앞으로 코로나가 뭐 새로운 변이가 나와도 기존의 의료 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코로나의 풍토병화가 이제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올해 안에는 분명히 가능하겠죠. 이미 유럽이나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일본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증가 추세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빨리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하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좀 더 늦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백신에 의한 면역에 더해서 자연 면역,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새로운 변이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퍼펙트한 면역,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런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자연 면역이 이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오미크론의 이 위중증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데 그 예. 팍스로비드가 충분히 처방이 되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팍스로비드 같은 것들이 처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제 처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